설비 버전 기사 25년도 유압 1번이고요. 이제 공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린더 하나랑 모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솔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변이 손도 이제 전진했을 때 모터 가만히 있고 후진했을 때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고요. 이제 유지 보수를 보기 전에 이제 축 방향에서 볼 때 이제 오른쪽을 회전하면은 시계 방향, 반대로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역회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기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퀀스를 보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런 이거 잘못했네요.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딱 되게, 그러니까 전진할 때는 가만히 있고 후진할 때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또 여기 보면은 CW라고 나와 있죠. CW가 시계 방향. 그러니까 얘가 CW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겠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보게 되면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K3의 비접점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할 부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K3 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죠. 얘는 붙어 있는데 얘가 지금 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눌러봤자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B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하려면은 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라인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전진하면 이 라인 K1이 온 되면서 E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딱 눌렀을 때 붙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B로 바꿨으니까 붙어 있겠죠. 그럼 이제 릴레이가 온 되면서 얘가 붙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기 유지가 되었고 얘가 붙고 이제 Y1이 전진하겠죠. 전진. 그리고 이제 LS2로 갔습니다. LS2로 갔어요. 얘가 온 데서 붙어 있을 것이고 LS2가 이제 실린더 로드 측이 얘를 건드리니까 딱 온이 되겠죠. 붙어서 K2 릴레이를 갑니다. 얘가 붙어서 자기 유지가 되고요. 자기 유지 되면서 이제 K2 딱 됩니다. K2가 뭐죠? Y2죠. Y2가 딱 붙어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겠죠. 회전. 그러면은 얘가 후진할 때 회전해야 되잖아요. 일단 회전합니다. 그러면 후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후진이면 Y1이 죽어야겠죠. Y1이. 그럼 Y1이 K1이 아니니까 여기 K2가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고, 그러면서 후진하는 동안 얘가 떨어질 겁니다. 후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진하면서 회전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LS1이 딱 되었어요. LS1이 되고 얘는 이제 얘도 붙겠죠. 얘도 지금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근데 얘는 아직 안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후진하는 중에 얘가 딱 붙는 순간 K3가 붙으면서 얘가 끊어질 것이고 얘도 끊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죽으면서 얘도 떨어질 것이고 얘는 다시 붙지만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고 얘도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 여기 K3의 비접점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터가 회전할 때 작동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된다. 그거를 잘 숙지하시고, 이거는 이제 LS1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얘가 붙어 있다고 해서 B 접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하살표가 있으면은 무조건 A 접점이에요.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A 접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붙었으니까 B 접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하살표가 있는 유무를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유무. 있다면은 붙어있을 경우에가 A 접점이고 있는데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게 B 접점이에요. 왜냐? 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실린더가 얘를 눌렀잖아. 눌렀으니까 얘가 붙어버린 거야. 근데 이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살표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붙었다는 것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 저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하살표 의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모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전 연습할 때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시계 방향은 얘가 위쪽으로 회전했을 때가 시계 방향이에요. 위쪽으로. 밑으로 회전하는 게 반시계 방향. 근데 우리는 뭐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죠. 위로 회전하게 이 실린더를 꼽아 주셔야 돼요. 유압 호스를 꼽아 주셔야 돼요. 그거 유의하시고, 그리고 지금 위아래 X죠. 위아래 X. 편솔의 위아래 X. 요거고, 얘도 편솔인데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호 여기 나오는 그대로 기호를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기호가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요 P랑 탱크는 무조건 P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T는 무조건 탱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보면은 A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다고 이걸 쓰면 안 돼요. A가 여기 있으면 이걸 써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A로 가잖아요. 여기 A 부분이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하면은 P 탱크, 이제 A가 여기, B가 여기. 혹시 잘못 꼽아도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P A, 그리고 요거는 탱크.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도 탱크가 있고 또 얘 모터 쪽으로 가는 것도 탱크가 하나 있어요. 탱크. 그리고 체크 밸브 닫는 거 조심하시고, 체크 밸브가 요렇게 된 거 달고 요게 탱크로 가겠죠.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작동 잘 되죠. 얘도 지금 밑으로 회전하죠. 밑으로 회전하죠. 그러면 이게 잘못 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꼽아서 이렇게 그리고 위로 회전하죠. 위로 회전합니다. 요거 체크 밸브는 무조건 기기 쪽에 꼽아주면 돼요. 기기 쪽에다가. 근데 가끔씩 체크 밸브가 암놈 순놈 다른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로 보시면은 요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구슬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구슬 때 막혀서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유압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가 막혀서 안 되겠죠. 근데 얘로 이렇게 가야 유압이 나오면서 얘가 구슬 들리면서 나오겠죠. 그거를 확인하시고 꼭 달아야 돼. 무작정 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혹시라도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암놈 수놈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장에.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작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시험 쳤을 때 유압 먼저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된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당황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학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유압할 때는 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체크백을 바꿔주셨어요.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작동이 다 됐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중에 정기적인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정기적인 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안 꽂고 마이너스만 꽂고 24V 하나 여기 꼽아가지고 선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선 하나만 꼽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 꽂으면 두 개 다 꼽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꼽아서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마이너스 꽂고 이걸로 작동하면 돼요. 얘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꽂고 이런 식으로 꼽아서 그러면 이제 동시에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테스트를 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기적인 거, 이 배선이 잘 되는지 여기 또 솔레노이드 밸브 정기적인 게 잘 작동하는지 이거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 확인했으면은 이제 이제 시퀀스대로 손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마이너스를 미리 꼽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꼽아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유고요. 본인이 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듈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진짜 실제 시험장이 모듈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얘가 위치가 다르다거나 뭐 카운트 모듈이 모양이 좀 다르다거나 라이트가 없는 경우는 여기 라이트를 써야 되는데 지금 시뮬레이터는 여기 라이트를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원래는 여기 라이트 쓰면 여기가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시험장마다 달라서 그 시험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미리 알고 가야 당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시험장 일찍 좀 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캐치해서 해봐야 됩니다. 하루 전날에 가서라도 최소 한 번은 만져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특히 유압은 만져봐야 돼요. 고압은 거의 뭐 밸브 이런 게 다 단순하고 몇 개밖에 없는데, 유압은 밸브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럼 해볼게요. PB1 했죠. PB1에서 이제 아까 K3 원래 A 접점이었는데 이제 B 접점을 수정을 했습니다. K3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으니까 K3 B 접점을 가서 이게 K1 릴레이를 가면 바로 자기 유지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유지. 그리고 자기 유지 끼워야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릴레이를 끼우는 바로 앞에 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유지하기 직전에 꼽았던 쪽을 찾아서 하면 돼요. S는 얘죠. 24V는 아무 때나 나와도 돼요. A 접점이죠. 이게 K1 A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K2 그리고 또 자기 유지 K2 쓰니까 이렇게 가서 바로 이렇게 유압 1번은 시퀀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2로 시작해서 LS1의 A 접점이죠. A 접점 들어가서 그 다음에 K3의 릴레이로 들어가서, 요거는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릴레이 들어간다 해서 자기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주 있는 거 캐치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K2에 B 접점 들어가서 이제 Y1으로 가야 되죠. Y1 그리고 이제 K2에 A 접점으로 가서 Y2. 요건 아무 때 꼽아도 상관없어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원이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됐고, 자 작동해 보겠습니다. 작동 잘 되죠. 이거 쉽습니다. 꾹 눌러보세요. 이게 결국엔 이게 연속 동작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눌렀을 때 기본 동작은 되는데
연속 동작 했을 때 안 되면은 나중에 뭘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있어요. 이게 뭐 공합 6번인가? 뭐 아마 그게 그런 식일 거예요. 6번에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고요. 기본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유지 보수가 나옵니다. 유지 보수는 1번, 2번, 3번이 있고 요거 쉬운 거죠. 체크를 다는 거. 이거는 원래는 여기다가 달아주는 건데 여기다 다는 건데 시뮬레이터 여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달았다고 치고 그냥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체크 밸브.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체크 밸브 달았잖아요. 얘도 방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달았을 때 달고 나서 딱 유압을 켜는 작동이 안 된다. 원래 기본 작동한 상태에서 얘만 꼽은 상태인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방향 잘 보고 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계적인 거부터 1차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A 전지 시 일반형 용량 팬보다 미터 인 회로를 구성하고 실린더 로즈의 카운트 밸런스와 압력의 자중 낙하 방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터 인이잖아요. 미터 인. 그러면은 A 전진시니까 전진. 이 힌트를 준 거예요. 왜냐면 로드 측이 카운트 밸런스를 밸브를 닫았다는 것은 실린더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로드 측 닫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 한쪽 이쪽으로 달아야 되겠지. 미터 n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달는 거예요. 일방향 미터 인이다. 자, 일방향 유압 밸브 이렇게 생겼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유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일로 들어갈까 여기를 쪼아서 조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게 반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굿을 통과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향은 이런 식 모양 이 각진 모양이 실린더 쪽으로 들어가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기계정비 산업기사 칠 때 얘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때 미터 아웃이었는데, 아웃이면 얘를 이쪽에다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격당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압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했고, 그 다음에 카운트 밸런스 밸브를 달아야죠. 카운트 밸런스 밸브. 자, 카운트 밸런스 밸브는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게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서 기호를 보시면은 P로 들어가서 A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P라고 해서 P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P는 얘가 메인 토축에서 나오니까 P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실린더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를 통해서 이런 P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반대니까 여기서 나와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실린더가 전진하면서 얘가 전진할 때 여기 들어있는 유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P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카운트 밸런스 밸브 이 3메가를 정하는 거는 이게 시험장마다 다르고 감독각마다 사람들이 달라요. 왜냐면 얘가 전진할 때 압력 3을 맞춰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맞춰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도 릴리프 밸브가 들어있잖아요. 카운트 밸런스 밸브에 릴리프 밸브가 들어있는 거는 초기 상태에서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카운트 밸런스 밸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 두 개를 떼요. 그리고 얘도 떼고 얘도 떼요.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다. 얘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꼽아서 유압을 켜서 얘를 낮춰주는 겁니다. 31 맞춰 얘가 움직일 거예요. 얘로 맞춰가지고 만약에 얘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이 호스를 잘못 꽂은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은 얘를 3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시뮬레이터는 숫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카운트 밸런스가 2m로 밑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원래 2m로 맞추려는데 그게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3을 이렇게 맞췄어요. 이 압력 게이지를 보고 3을 맞추고 나서 얘를 여기다 꼽아 주시면 돼요. 다시 꽂고 나서 다시 얘는 4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전진할 때 3을 맞춰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확실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거는 여기서 맞추고 끼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만약에 얘를 좀 먼저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1번 3번을 먼저 하고 나서 2번을 하셔도 됩니다. 얘 맞추다가 시간 다 날라가니까 그거는 하시면 되고, 무조건 3번 기계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고 압력 맞추시고. 그러니까 압력 맞추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짜증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에 1회차 때 압력 맞추는 게 안 나왔어요. 공합 3번하고 유합 7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운이 좋았죠. 그러면 작동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얘가 또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얘를 만약 3을 맞췄어더라도 얘가 또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 얘를 먼저 맞춰야 돼요. 얘를 먼저 맞추고 나서 얘를 3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3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미리 맞추고 들어가면 3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얘를 맞췄기 때문에. 근데 얘를 맞추고 나서 여기서 맞추면 또 3은 나오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감독관님 이거 떼가지고 여기다가 딱 대가지고 실제 3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공단에 한번 진짜 물어봐야 돼요. 진짜 물어보셔가지고 하시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장마다 다 다른 게 감독관마다 달라가지고 이것도 여기 솔직히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압력 조절은 뭐 초기 한다 아니면은 전진 시에 조절한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 현장 가서도 이게 처음에 맞추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채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압력 때문에 뭐 이거는 솔직히 실격은 아니에요. 간점 대상이겠죠. 근데 이제 이 감점이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시험이 바뀌었다 보니까 필답 시험도 지금 기출도 없다 보니까 좀 힘들죠. 10점, 지금 저도 지금 예상 점수가 10필답이 10점 초반대인가. 그런데 공유합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돼요. 용접도 용접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제가 배웠을 때는 릴리프 밸브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초기에 먼저 하고 하는 거고, 간압 밸브만큼은 그 얘만 켜놓은 상태에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합에도 강압 밸브가 있는데 공합은 이게 엄청 빠른데 어떻게 그걸 맞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켜놓은 상태에서, 왜냐 강압 밸브는 2차 측이니까 이게 1차 측으로 들어가서 얘가 강압 밸브가 치면 1차 측으로 들어가서 2차 측, 그러니까 얘를 2차 측에서 그냥 가만 조절을 해가지고 3이나 2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일단 이거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은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은 카운터 리셋.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카운터랑 비상정지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아, 타 타이머인가? 타이머. 어쨌든 그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타이머랑 비상정지랑, 이거 2번이 아니고 3번이, 타이머가 맞네요. 타이머.
그러니까 카운터 피하는 타이머가 공합에도 나오고 유압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단 제외가 유압 6번 유압 2번에서만 제외가 있어요. 얘만 달라요. 얘만. 뭐 연속 동작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이제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이 완료된 후 정지합니다 라고 공합이 유압 2번만 달라요. 그것만 숙지하시고 얘 계속 해보시면은 그 몇 번 해보시면은 바로 감이 올 거예요. 공합 유압 1번 같은 경우는 자 카운터를 이용해서 무조건 연속 동작은 웬만하면 들어가요. 연속 동작은 이제 얘를 정지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비상정지냐 카운터를 이용해서 횟수 그리고 뭐 타이머를 이용해서 뭐 정지하는 뭐 그런 거. 원래는 타이머가 2번위에서 나오거나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금방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연속 동작이 필요하겠죠. 그거 전에 카운터 모듈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타이머 모듈이고 이게 카운터 모듈이고요. 자 카운트 모듈에다가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우선은 보면은 여기 아까 말했듯이 리셋이고 이게 카운터 체킹 얘가 이제 카운터 끝났으면 연속 동작을 끊어주는 녀석이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리셋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리셋 버튼 같은 경우는 요거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연속 스위치 이렇게 리셋 버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다음 연속 스위치를 만들 건데 24V에서 기존 PB1 하는 것처럼 원래는 릴레이에 바로 꼽아야 되는 경우지만 이게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접점으로 들어가 줍니다. 카운터에 얘를 릴레이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꼽고 얘를 여기 하나 꽂아 주시고 얘를 여기 하나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동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카운터 체킹하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체킹 올라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를 올린다고 해서 뭐 리셋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강제로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 체킹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체킹해 주는 부분이 두 개의 접점이 들어갈 거예요. 얘는 이제 첫 번째는 체크를 해주는 녀석이고 카운팅을, 얘는 PB2 이제 연속 동작 버튼을 눌렀을 때만 카운터가 체킹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기본 동작을 눌렀을 때도 카운터가 체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 동작 옆에 자기 유지하는 녀석에 있는 접점 하나 더 써주시면 되고, 얘는 뭐 3번이든 2번, 1번 써줘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릴레이 앞에 걸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자리가 없다 그럼 빈자리 얘 거 써도 돼요. 써가지고 정상 작동하는데 한 3-4번 정도 정상 작동한다, 그거 껐다 켜도 3-4번 정도 정상 작동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하다가 뭐 한두 번 때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원래는 앞에 전에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번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점프해서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3번이나 뭐 3번 같은 거 이거 비어 있는 걸 또 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자기 유지 연속도나 자기 유지 하는 쪽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 하면 잠깐만요. 여기 체크해주고 기본 꾹 누릅니다. 카운터 안 올라가죠.
요거 연속 동작.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하면 안 되죠. 리셋.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리셋. 예를 들어서 얘를 체크 안 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리셋 하는 방법은 세 번 올려주고 리셋 눌러줘요. 그러면은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게 설비보정기사 25년도 유압 1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